왜 자꾸 나를 바꾸려고만 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내성적일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적극적이지 못할까? 그리고 그 다음엔 보통 이렇게 이어지죠. 바뀌어야 해. 더 강해져야 해. 더 사교적이어야 해. 근데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해도 근본적인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왜 이것도 못 고치지 라는 자책만 쌓이지 않았나요?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도 해방감을 주는 답을 내놨어요. 오늘은 그 자기 수용의 철학을 들여다볼게요.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본성.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는 타고난 본성, 즉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기질이 있다고 봤어요. 그는 이걸 성격 CHARLKTR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단순히 습관이나 태도가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거의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나무가 떡갈나무 열매에서 자라듯이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그대로 펼쳐질 뿐이다. 참나무 씨앗을 아무리 정성껏 키워도 사과나무가 되지는 않잖아요. 물을 더 주고 거름을 더 줘도 참나무는 참나무답게 자랄 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첫째, 우리가 타고난 것, 성격, 기질, 재능. 둘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행동, 태도, 방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영역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작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성적인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려고 몇 년을 애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에너지를 대신 이렇게 쓴다면 어떨까요? 나는 내성적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 깊이 있는 대화, 섬세한 관찰력, 신중한 판단력. 내성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강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타고난 기질과 싸우는 헛된 노력. 쇼펜하우어는 이 헛된 싸움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개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는 시도는 결국 불행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인데 사회에서 리더십을 강조하니까 억지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인 척 연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로는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점점 지쳐가고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타고난 본성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순간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이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수용은 내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나를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다시 참나무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참나무는 사과나무가 될 수는 없지만 가장 크고 튼튼한 참나무는 될 수 있어요. 햇빛을 충분히 받고 좋은 토양에서 자라면 참나무로서 최고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성 안에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척하는 게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가장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자기 수용의 의미예요. 자기 수용이 가져오는 변화.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불필요한 자책이 줄어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기 비난 대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그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곳에 쓸 수 있어요. 둘째, 비교에서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의 성격, 재능, 방식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참나무가 소나무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요. 셋째, 진짜 강점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오히려 내 안에 숨어있던 진짜 재능과 강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1편에서 이야기했던 욕망과 권태의 시계추에서도 이 자기 수용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아닌 모습을 좇는 욕망이야말로 가장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화해하는 법.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수용의 철학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포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에요. 40이라는 나이는 어쩌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충분히 자신의 본성을 확인할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그 본성과 싸우는 대신 그 본성을 가장 잘 펼쳐낼 방법을 찾아갈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꾸려고 애써온 나의 어떤 부분, 혹시 그게 받아들여야 할 나의 본질은 아닐까요? 다음 편에서는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와 화해할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만나요.